아까 연속적으로.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모인 이유는 ONM을 잘 하려고 하는데 ONM의 소스를 생산하는 것은 패널이다. 쥐뿔도 없이 접속반이 뭐또 백날 봐도 소용없다. 시공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패널에 어떻게 해서 전력이 떨어지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전류 병목 현상이었고 그걸 개선하면서 얘들이 통신 기능까지 있으면 패널별 모니터링이 되는구나. 그럼 아까처럼 뭐 블래킹 다이오드가 고장났는지 음영이 됐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기존 발전소 한번 보세요. 기존 발전소는 메가와트 발전소의 전압전류 토탈로 나옵니다. 그러면 스펙에서 약 800볼트에 80A 오면 여기 패널 10개 고장나도 표시가 안 납니다. 패널 한 개는 40볼트 10A인데 이미 마진 있게 스펙이 들어서 200볼트 변화에도 전혀 찾지를 못하죠. 그래서 반드시 패널별 모니터링 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반드시 돼야 되고 그래서 전압, 전류, 전력이 나야 되고 아까처럼 음영이 생기든지 출력 차이가 생기면 여기서 이렇게 톡 떨어져 나옵니다. 절로. 여기서 그래프를 보면 아 음영이 생겼는지 출력 차이 생긴지는 알 수 있고 여기에 나오면 블로킹 다이오드나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죽은지 대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까지 나오면 더 좋겠는데 이거 실제로 나오는 데이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사량 센서, 온도 센서, 그 다음에 환경 센서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아실 때 태풍 왔을 때 여러분들이 ONM에서 맨날 긴급 출장 막 이래 됩니다. 이 터질값에. 만약 박살 나고 나면 큰일 났다.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아닙니다. 요게 풍량 센서가 있어서 지금 풍량이 50m/s로 날아갔는데 발전소 날아갔다. 이것이 날아가도 이 데이터는 나오니까 이걸 보고 우리 책임이 아니고 자연재해입니다. 가면 여러분들 보상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 센서를 달고 일사량이나 그 다음에 온도를 다른 이유는 이 변수들이 솔포맥스 파워 옵티마이저 자체에서도 이 어느 정도 변수가 생기지만 환경하고 인자를 결부시키면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패턴에 전력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뭐 주변에서 어떤 열을 일으키는 요소가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이 모니터링 하면은 돈 더 든다 이 시즌은 지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을 결정하는 곳이 에너지공단, 에너지연구소, 에너지평가원입니다. 이미 저희들도 예기평가제에 응모하지만 이미 표준화, 모니터링 표준화가 이미 법제화가 돼가고 있어서 2, 3년 후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BIPV에도 표준화, 모니터링. REC 100에 의한 전력 판을 만들더라도 법제화. 그래서 지금 LG 한솔이 여기에 작년부터 패널별 모니터링에 전력 최적화기 수십 명 뽑아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발 단계에 들어갔고 양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앞서서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뭐 ONM 하지만 이제 뭐 발로 뛰가 하는 ONM이 지났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문제점을 찾고 그 자리에 앉아서 바로 대책하고 셧다운 시켜서 가는 시대로 2, 3년이 옵니다. 그래서 LG 한솔이 대기업이 불과 가만히 있다가 이게 법제화된다고 얘기평하고 얘기해서 법제화된다 하니까 이제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 명 인원을 뽑아서 지금 전력 최적화기 모니터 시스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발로 뛰가지고 뭐 어디가 고장났니 패널이 했던 이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도 못하죠. 자, 아무튼 하나 보여드릴게요. 동영상을. 실제로 우리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아까 사이트 가고 싶다 했는데 사이트 가면은 이렇게 실제로 패널에 전력을 알 수 있고 내가 마우스만 들어가면은 이 패널의 전압 전류 상세하게 알 수 있고 일사량 센서 있죠. 환경 센서 값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발전소 요리 장착된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아까 궁금해하셨는데 이 발전소를 데모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데이터를 보려면 그래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패널, 인버터, 접속바, 온도 필요한 거 모든 그래프를 이렇게 그래프합니다. 스트링에 연결되는 소자들의 모든 것을 분석하게 합니다. 그래프로. 그래서 그래프만 딱 보면 어디가 문제다가 알 수 있고 추가적으로 당연히 일사량하고 이 전압 전류 패널의 상태를 알아야 되니까 일사량, 온도 센서, 환경 센서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같이 분석해서 온도가 어떻고 환경이 어떤데 지금 모듈이 어떻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엑셀로도 가능합니다. 실시간 조금 전에 데이터를. 그리고 엑셀에 소팅하면은 엑셀로 다운도 받고요. 그래서 모든 기능이 다 가능하게 돼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하는 게 보십시오.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사이트가 실제 판매한 사이트인데 한번 살짝 들어가 볼게요. 자, 요 보세요. 요 사이트. 요걸 딱 빼볼게요. 여기가 실제로 저희 발전소입니다. 3kg, 3kg, 3kg에 파워옵티마이저 장착해가지고 전력 생산도 보고 모니터링도 보는 곳입니다. 보는 곳이고, 요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인버터 1, 2, 3에 요 보시면 3kW니까 10개, 10개, 요거는 2개당 1개씩 해서 투인원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구나. 그리고 실시간으로 가기 때문에 어디나 마우스 클릭하면 지금 시간 3시 몇 분이니까 여기죠. 마우스 클릭해서 보면은 실시간으로 시간대별로 10시 41분부터 어떤 데 전력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특정한 모드를 보고 싶다. 마우스만 딱 들어가면 여기 150메가와트 나온 기 전압은 얼마고 전류는 얼마에서 나왔다. 여기 패널 상태입니다. 얘가 아까 전력 최저가를 거쳐서 인버터 1에 보내준다가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이건 그냥 기본이고요. 근데 정작적으로 알고 싶으면 그래프죠. 인버터 1에 전체 연결되는 그래프를 딱 찾으면은 1년 전 거도 불과 1분 만에 다 받아주죠. 이건 보세요. 지금 인버터 1에 10개의 패널이 장착되어 있고 거기에 이 패널이 입력 전압입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죠. 그죠? 문제가 딱 생기면 툭 떨어지거나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전류. 전류도 저희들이 특정하게 전류를 안 나오게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머지 다 정상적이죠. 그죠? 요건 비정상적인 상태를 만들어 놓으려고 이렇게 한 건데 대부분 이상이었으면 10개가 똑같이 가죠. 그죠? 그 다음에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이렇게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인버터로 가는 전압, 전류, 전력 나오고 아까 말한 온도 센서. 이거는 3.3, 10은 여기서는 분산형 전력 최적화가 고장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 블럭을 이렇게 다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블럭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온도 센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케이스 온도를 보고 아까 질문한 것들이 전선이 열화되면 이 안에서 이미 변수가 탁 튀어 올라옵니다. 전선이 열화되면은. 그래서 여기서 감지를 해서 알람을 걸어서 바로 해제하죠. 자, 아무튼 여기 실제로 우리가 판매하는 곳의 사이트의 내용이고요. 좀 이제 속도를 내가 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렇게 이걸 왜 쓰냐면은 누누이 이야기지만 발전량 증가. 아까 이야기했죠. 음영시는 당연히 전류변경 사용 때문에 나오고 비음영시도 아까 성능 편차 보셨죠. 이렇기 때문에 성능 저하 영향을 감소합니다. 그 다음 PC나 모바일 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절감되죠. 이건 모바일 폰도 지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년 한 4년 내에 아까 말한 그 추가적으로 전력 최저가 비용은 회수됩니다. 뒤에 계산해 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나머지 20년간은 약 16억 득을 보죠. 이걸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유지보수. 통신 시스템이 되니까 뭐 실시간으로 어디가 되니까 다 할 수 있고요. 성능 저하, 규격 미달, 패널 고장 실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의 지능형 제어 프로그램 때문에 고장 위치를 바로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의성 향상. 아까 얘기했죠. 발전소 다 안 달아도 돼. 이 오신 분 중에 좀 했는데 저기 김상무가 이야기하기 맞나 틀리냐 거짓말 하려 싶으면은 부분 음영진데 좀 애만 달아가지고 전력 효율이 개선인지 보시고 이 제품이 똥인지 된장인지 확인한 뒤에 달아도 됩니다. 안 넣습니다. 그래서 검증하셔도 됩니다. 다 안 달아도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유형을 써도 얘는 높은 전력을 따라가게 해놨기 때문에 효율적이죠. 그 다음에 아까 가진 말씀드렸죠. 원격으로 셧다운 시켜서 보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얼마를 곧 유지가치인데 윗사람한테 보고해야 됐고 저기 들어가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보고할까? 그래서 리얼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해 놨습니다. 메가와트 발전소에 통상적으로 415W짜리면은 2400장의 패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유지보수 업체에서 오셨죠? 유지보수 업체는 통상적으로 불량 분석하고 불량이 났을 때 체크하고 눈 제거하고 풀 제거 통상 10,000원을 칩니다. 10,000원을. 그런데 저희들은 그거보다 더 낮은 순수 전기 엔지니어가 해서 나오는 돈 10,000원에 45% 그 4,500원 쳐가지고 통상 모니터링이 되니까 유지보수 고장의 홍제가 자동으로 되니까 사람 갈 필요 없으니까 요 비용이 1,000,000원이 절감이 됩니다. 두 번째, 가만히 해둬도 불량 나는 미스매치. 요거는 저희들 20년 된 게 없어서 여기 지바연에 제가 했죠. 일본의 도쿄에 AMP스타 직접 방문해가지고 20년 되니까 어떤 편차가 발생하더냐
해서 수익이 2,300만 원 난다. 요 데이터를 집어넣은 겁니다. 리얼 데이터를. 그 다음에 3% 음영은 저희들이 직접 아까 실험했기 때문에 3% 음영에는 3,400만 원 득이 된다. 어떻게 했냐? 아까 3% 음영 예시를 말씀드렸고, 그럴 때 평균 3.7시간을 고려할 때 20% 개선된다 했고, 요거를 여러분이 아는 연간 발전량 3.7시간에 연간 발전 수익에 와트당 1,600원을 가정했을 때 20% 개선되면 약 3,400만 원 개선되는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여기에는 별 사실은 그 옛날부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개별 모니터링에서 유지가스 고장진단 원격제에서 ONM을 위해서 이 사실은 전력 최적화의 모니터 시스템이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그래서 모니터링을 보다 보니까 음영에서 다운되거나 패널 편차 다운되니까 그냥 모니터링 해가지고 또 이걸 뜯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넣은 게 아까 셀프 MPPT 집어넣어가지고 보상시키는 걸 집어넣은 거예요. 굳이 수리 안 해도 되게. 그래서 주 팩터는 이겁니다. 유지관리 고장진단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이 주고요. 주 한 대 모니터링 시스템으로서 패널을 보다 보니 뭔가 편차가 생겼는데 또 수리하냐? 아니다. 셀프 MPPT는 전력 최적화에 집어넣어가지고 자동 보상하게 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음영은 보통 대용량 발전소는 없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음영 포함하지 않으면 유지보수 비용하고 패널 편차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합니다. 그 돈이 뭐 3,300만 원이죠. 3,300만 원을 계산해보면 해수기간이 불과 3년이 걸립니다. 3년이고 나머지 요 돈이 20년 동안 6억 6천이 순수익이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음영이 있는 곳, 대용량 발전소를 제외하고는 음영이 있죠. 또 대용량 발전소 남동발전 가보십시오. 전신주가 이래 서 있어요. 걔가 전신주 반다고 음영을 쭉 일으키고 있죠. 그런 곳인데 음영이 있을 경우는 요 3,400만 원을 추가하면은 해수기간이 불과 2.5년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한 4년 넘어가면 문제를 제기하죠. 가장 취약한 두 개만 해도 해수기간이 3년밖에 안 걸리고요. 음영 집어넣으면 1.5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음영 있어도 나머지 20년 동안 14억이 개선되죠. 그래서 솔라이즈가 지금 얼마나 하시는지 아십니까? 솔라이즈가 이거 매출 1억 1조를 합니다. 1등이 세계 1등. 세계 2등에서 타이거입니다. 6천억 합니다. 이런 메리트 때문에. 돈을 떠나서 유지보수 고장진단에 패널별 모니터링 돼서 너무 편리하거든요. 여기서 원격 제어해서 위험 요소를 끌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 인자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런데 패널 잘 보고 유지보수 잘 했는데 뜬금없이 화재나 뭐 해야 됩니까? 말짱했는 거 도루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ONM 할 때 반드시 화재 예방 기능이 이 전력 최적화기 모니터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위험 요소 알림 화재 났을 때 꺼야 될 거 아닙니까? 끄는 기능이 있는지 업체별로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버터가 호환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력을 개선한다건데 그 안에 인공지능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자기가 모르면 이 개발하는 업체에다 증명해둬라고 해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화재 예방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화재가 나면 발전소에 제가 강제로 일으킬 수 없어서 화재 예방 나면 이렇게 알람 와서 자동으로 끄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불과 30ms 만에 일어나는데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 만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전력 최적화입니다. 요 안에 든 겁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이 있어서 온도가 처음에는 정상 상태입니다. 정상 상태라서 전압 전류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36V 1.7A 나오는데 이제 히타건으로 100도 팍 발전소에 갑자기 불 났는 것처럼 100도를 팍 줘보겠습니다. 히타건으로 100도를 딱 주면 어디냐? 요 센싱하는 기능과 인공지능 기능과 MCU 기능이 자동으로 유기적으로 동작합니다. 동작하면서 이 온도를 읽으면서 위험 요소를 다 감지합니다. 감지하게 되면서 여기에 램프에 그 표시를 해주고, 원래 요거는 보안이 기회네. 어디 오픈하면 안 됩니다. 하고 나서 서버에 요렇게 뭐 프로그램으로 위험 요소를 알립니다. 알리고 나면 보십시오. 바이패스 시켜버립니다. 그 놈을. 바이패스 시켜가지고 여기 위험하다. 요게 있는 놈이 솔포맥스 A001 패널인데 그 놈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아까 온도 100도 이상 올렸죠. 그죠? 올려서 하드셨다가 뭐냐면 너무 위험해서 내 스스로 껐다 이겁니다. 저런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솔라이즈 타이고 알테드 비교할 때 꼭 여러분이 물어보시고 이것을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한번 또 볼게요. 그러면
서지 오면 가전류인데, 가전류도 한번 볼게요. 이거 여러분 보여주려고 저희들 데몬스트레이션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좀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자, 그래서 똑같습니다. 정상 상태로 램프하고 인공지능이 동작하는지 프로그램을 딱 보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류가 지금 2A입니다. 2A인데 요 전류를 점점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12A) 딱 되면은 바이패스 돼가지고 셧다운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되면은 동시에 여기에 셧다운 모드에 인식이 되면서 서버로 신호를 보내가지고 셧다운을 강제로 시킵니다. 보시면 아까와 똑같이 여기에 아까하고 다르죠? 여기 색이 변한 건 셧다운 된 겁니다. 안전하게 몇 월 며칠 가전류 가서 안전하게 셧다운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낙내는 가전압으로 오죠.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쏘리. 자, 낙내도 똑같습니다. 낙내는 전압을 계속 승합시키면 되기. 낙내 딱 오면 전압 왔을 때 어느 거 클리핑 딱 시키면 되는 겁니다. 낙내 딱 떨어지면 현재 전압이 여기 보시면 40A 40V인데 60에 클램핑 딱 끌어 놓겠습니다. 그럼 클램핑 딱 끌어 놓으면 낙내가 딱 쳐도 60V 되면 딱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위험 요소를 빨리 알려주고 있고, 알리면서 여기서 막 유기적으로 센서하고 MCU가 동작을 하죠. 동작하면서 현재 위험 요소를 막아야 된다라는 신호를 보내죠. 게이트웨이에 신호를 보내고, 그러면 여기 보시죠. 요 모듈이 아까하고 모르게 다르게 전압 때문에 했기 때문에 볼테이지에 의해서 셧다운 시켰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기능을 아마 저희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을 거고, 요건 또 특허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거, O&M 해야 되는데 적어도 알아야 돼요. 업체가 전력체제를 가지고 온다면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반드시 물어야 되고, 두 번째, O&M 하지만 잘 시공하는 게 중요한 게 이걸 물어야 됩니다. 각 인버터마다 호환이 되는지, 그 전력체제카이라는 놈, 이놈이 호환이 되는지, 어떤 거하고는 동작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솔라에이지는 세계 1인데 인버터 호환이 안 됩니다. 걔들은 전용 인버터를 써가지고 직가하면 터집니다. 솔라에이지 그래 단점에서 국내 진입했다가 지금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솔라에이지하고도 저희들이 소통을 하거든요. 걔들은 전용 인버터를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버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비포 마켓, 처음부터 시공부터 써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납품한 데는 아까처럼 음량이 있는 곳, 손실이 안 좋은 곳, 한전에 바이패스도 고장난 애프터 마켓도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프터 마켓은 죽었다 깨는 얘들은 안 됩니다. 자기 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은 어떤 인버터도 호환되고, 서로 다른 패널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편차가 나서 낮은 놈 따라간다 했잖아요. 근데 아까 셀프 MPD 기능이기 때문에 높은 놈 따라가기 때문에 진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포 애프터 마켓 다 쓸 수 있고, 요런 거, 요것도 보고, O&M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비포 애프터 마켓 쓰는지도 모르고 시공 보겠어요? O&M 잘했습니다. 근데 시공 못 한답니다. 말짱황이죠. 이게 또 알아야만 O&M에 한 축을 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버터 호환되는지도 안 되는지도 모르고 저 시공한답니다. 시공 가서 인버터 붙일게요. 붙여놨는데 시공 안 돼. 그래서 이 변수들도 반드시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가 몇 개 섹션을 분리를 했습니다. 가장 소스원이 태양광시에서 패널이고, 여기에서 변수가 있는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요소가 있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면 가장 근원이고, 두 번째 접속반 인버터는 전력 해설 개선한 것과 무관하게 이 전력을 그대로 전달하는 놈인데, 얘들도 효율적으로 가려면 전력 효율을 개선한다. 근데 이 두 개 가지고는 안 된다. 바깥쪽에서 서지가 들어오고 낙내가 들어오면 이것까지 막아야 된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한테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정답을 다 드리겠습니다. 정답. 어떤 인자를 관리하면 된다는지. 자, 보세요. 아까 뭐예요? 크리스마스 트리 라이트 이펙트 현상을 개선하면 특정 패널 편차가 생겨 음영 로우와 출력 차이 생기죠. 그래서 인자가 이용률 저하, 생산량 저하된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라이트 이펙트의 병물 원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력 체제가 담당된다 했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인자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업체에 물을 때. 이거는 크리스마스를 개선한다 쳤을 때, 개선하는데, 이거 전력 최적화기 안에 최대 전력점 추적하는 기능이 있다 했죠. 그죠? 셀프
얘가 전류병렬을 개설하려면 우선 최대 전력점을 추적을 해야 됩니다. 이 추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추적하는 기능이 얼마나 요 안에 설계를 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통신, 외부 노이즈, 급변한 주위 환경에 대응이 안 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통신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 기능을 뭐 하는 겁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얘네 무선 통신 썼는지 PLC 썼는지 유선 썼는지 꼭 물어보셔가지고 어떤 영향이냐를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잘 해놓고 뒤에 이걸 못 물어버리면 말짱하게 됩니다. 편연표자 된다 했는데 갑자기 노이즈 생기니까 동작 안 하네?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전력 변환 장치에 최대 전력점 추적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Perturb and Observe 방식, RC 방식, Ripple Rejection 방식. 이거에 따라 얼마나 더 전력점을 잘 추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하나에 아까처럼 노이즈에 영향이 있는지 최대 전력점을 잘 찾는 방식에서 전압 추적하는 방식에 어떤 방식을 썼는지, 그 다음에 추적할 때 전력 장치가 온오프 합니다. 이 온오프 할 때 충돌이 안 되는지, 그게 바로 데드타임 버퍼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지만 들었을 때 한번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자체 개발된 부품으로 자체 설계했느냐. 대부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최근에 들어오는 뭐 여러 업체들이 독자 개발한 거 없습니다. 다 대학 산학열을 하든지 위탁 개발을 했습니다. 그럼 뭐 됩니까? 고객이 요구하는 건 즉시 AS를 요구하는데 자체 개발에 자기 부품만 쓰면 뭐 됩니까? 위탁 개발 물어봐야 되고 그럼 시간 다 가고.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 자체 개발 부품이냐. 저희들은 반도체를 17년에서 그 노하우로 반도체 자체 개발하는 거 다 집어넣었습니다. 거기서 모듈을 만든 거죠. 그러면 문제점도 정확하고 자체 개발 부품이 이렇게 결함이 있으면 그들 그 즉시 설계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AS가 바로 가능하고. 근데 이거를 외주 개발해버리면은 그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죠. 그 외주업체에 요청을 해야 되고, 외주업체 바쁘다고 하면 뭐 하고, 그럼 고객은 품질이 왜 이래 약하고, 대응 왜 안 하냐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반드시 자체 개발하는 업체의 자체 부품을 가지고 있는 위탁 개발이 아닌 이런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 하나를 알기 위해서 4개가 더 추가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핵심 키. 모듈별 모니터링만 되면 아까 했지만 전압이 떨어지면 바이패스다. 이 전류가 떨어지면 음영이다를 알 수가 있다 했어요. 근데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에 뭐 알아야 되냐. 아까 말씀드리겠지만 파워 옵티마 이렇게 전력 변환 장치, 전류 병명 현상을 제거하는 그 놈의 블럭 듀티 온도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이거 이게 잘 되다가 안 되면은 인원 문제인지, 패널 문제인지, 여보만 패널 같고, 여보만 솔프맥스 같은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업체가 오면은 그 안에 동작 기능 뒤 핵심 동작 기능도 모니터링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량이 나면 얘와 얘 관계를 보는 거죠. 그리고 분산형 전력체제가 거친 뒤에 전류병목 현상을 제거한 뒤에 그 뒤에 나오는 인버터로 가는 것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패널에서 나온 게 인버터로 적절히 가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환경 센서, 온도, 일사량, 풍속, 가속 센서 반드시 다는 게 좋습니다. 달아있는 쪽으로 더해서 그렇게 달아있는 곳을 요거 다음에 게이트웨이인데 같이 연결해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값과 환경 센서하고 같이 하는 게이트웨이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런 걸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읽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그래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그래프에 균이라면 이제 문제 없다고 바로 판단할 거고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뭐 툭 떨어지면 바이패스구나. 바이패스 찍어보니까 같네. 여기 툭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음영이네. 가보니까 음영 졌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래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빅데이터 딥러닝에서 고장 진단 예측을 하는 것들이 이 그래프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값만 나와가지고 되잖아요. 값만 나오면 여러분들 이거 없고 뭐 숫자만 득득득 나오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래프로 같이 일사불란하게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패널에 모니터링이 돼야 된다 해서 모니터링이 좋다고 해서 유지보수하려면 패널에 모니터링이 된다 했는데 그 플러스 요걸 아셔야 보다 유익한 전력체제 기하의 모니터링 시스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꿨죠. 인버터 호환이 되는지. 아까 요거 봤죠. 그죠? 인버터 호환은 반드시 돼야 되는데 더 중요한 4가지 핵심 인자입니다. 인버터 호환이 될 때 이 인버터하고 모든 데이터들이 보안핵이 차단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전에 공급했는데 거기는 로컬 모니터링 합니다. 왜? 외부에서 못 알아보도록 보안 해킹 차단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게 누설되는 순간 데이터의 해킹 유실로 해서 안전성이 저하되고 또 누가 해킹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ONM에 취약해집니다. 근데 이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걸 요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니터링 데이터와 발전장 예측, 아까 했죠. 그래프하고 데이터하고 값하고 읽어서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하죠. 그 다음에 모니터링 데이터 이용한 고장 진단, 아까처럼 그래프가 딱 떨어지거나 하면 그래프 환경 센서 다 접목을, 바이패스네. 그래프하고 환경 센서 해버리고, 음영이네. 한동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업체에다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걸 도입하고 싶으면. 아까 말한 건 요건데 제가 그 팁으로 나머지 팁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전량 감소 패턴이 반드시 분석이 돼야 되죠. 자, 보세요. 자, 그리고 주변 환경, 아까 이야기했죠. 주변 환경. 아크, 낙뢰, 서지, 핫스팟, 지량, 누설조, 이걸로 다 고생할 겁니다. 이제 원리 한번 볼게요. 아크 딱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접촉불량이나 피복 손상이 되면 아크 딱 생기면 처음에 뭐로 오냐? 온도로입니다. 가온도. 가온도로 왔다 팍 쇼트 되니까 가전류 왔다가 전압이 오픈 쇼트 확 나죠. 그래서 낙뢰는 팡 치면 남력은 전압 모드입니다. 처음에 전압으로 파가요. 구름 사이, 지표 사이, 전기장으로. 전압으로 왔다가 팡 터지면서 쇼트 되면서 가전류 오면서 열이 팍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서지도 마찬가지. 서지는 전류로 합니다. 전류가 흐르는 거죠. 전류가 흐르면 가전류 왔다가 이 쇼트를 일으켜서 전압이 변하고 화재가 나죠. 그 다음에 핫스팟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랙, 균열, 클리핑, 이게 박하병리.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핫스팟을 할 때 초기에 패널이 와도 어디가 고장났는지 보이지 않는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개별 모니터를 하면 그 값으로 바로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락, 누설, 그렇게 이 모든 것이 보면 가전압, 가전류, 가온도. 아까 제가 동영상으로 가전압, 가전류, 가온도 보여드렸잖아요. 그건 뭐냐? 패널에서 가전압, 가전류, 가온도 생기면 패널을 여기서 오픈시켜버리면 그러면 인버터를 안 가요. 원리가. 그 다음에 인버터에서 가전압, 가전류 오면은 이걸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패널로 안 가요. 그래서 서로 격리시켜가지고 손상을 방지하는 겁니다. 꼭 이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유지보수 고장 진단을 하는데 현재 3, 4년에는 표준화된다, 모니터링이.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전류 병명 원사를 제거하는 전력 최적화기와 거기에 통신 기능이 있어서 개별 모니터링이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분산형 전력 최적화기와 이 데이터를 담는 게이트웨이, 이 데이터를 가서 표출하는 모니터링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때는 이 전력 최적화가 올 때는 반드시 이 상황별 MPPT나 보호회로 내장되고 데이터가 원활히 돼야 되는구나. 게이트웨이는 통신장애 대응이 설계하고 셧다운이 가능해야 되는구나. 모니터링은 위험 요소에 보안 해킹이 돼야 되는구나. 여기 핵심 꿀입니다, 여러분들. 이 업체에 도입할 때 몰라도 이건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런 제품 어디까지 세계가 형성되어 있냐? 기술, 가격, 세대를, 지구를 다 분석한 겁니다. 처음에 전압 모니터링, 전압 전류 모니터링, 여기 중국향입니다, 중국향. 그 다음에 세계 1인 솔라이즈가 이겁니다. 전압 전류 전력의 MPPT 기능. 보십시오. 전압 모니터링 해가지고는 고장 지점을 못 찾습니다. 내가 했죠. 핫스팟이고 뭐고 모두 다 전류로 온다 했죠. 광전 효과 때문에. 그래서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전류를 집어넣은 겁니다. 전류 집어넣었는데 고장이 전류 전압인 거 알았는데 패널 편차를 못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MPPT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류병명상을 제거하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시대가 이래요. 근데 지금은 각종 기상상태, 원격적 알람 알리 셧다운을 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가지고 빅데이터 팀 내에서 AI화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준 AI 전력 최적화기의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여기 아마 저희들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 3위까지는 LG 한솔도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여기서 나가서 4.5로 고장 진단 예측을 딥러닝에서 알 수 있게끔 지금 개발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도 뭐 가장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고 좀 자랑을 하자면 여기에 아까 했던 세계적으로 이걸 구현하려면 셀프 MPPT, 인공지능, 그죠? 보호회로, 그 다음에 그 스마트 라이트 병명원상 이야기했잖아요. 원전 특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솔라이즈가 세계에 1조를 하고 타이거가 5천억 하는데 정작 원전 특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구현을 못 하니까 제가 특허를 낸 거죠. 그 다음에 각종 전자파 인증, IP 강습 방온, 그 다음에 국가혁신제품 인증받았습니다. 신기술 인증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한전이 공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CE 인증, 유럽 인증까지 벌써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유럽하고 모로코하고 이쪽에 다다음 달에 가가지고 설명회 할 건데 그쪽에도 바이어 강 이사님 쪽에 노력해서 바이어 다 섭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E 인증까지 받아서 제품 납품하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이렇게 설명한 모든 것들이 저희들이 중소형 발전소 납품한 데 아까 이런 거 보셨죠? 납품한 데하고 한전하고 중부발전 공급한 데의 실제 사례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소용량 발전부터 대용량 발전소 여기 아까 블로킹 다이어드 손상된 거, 화재 난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음영이 져서 한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이 오늘 보여드린 내용 중에서 리얼 데이터 아닌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납득이 갈 거고 저희들도 하는 보람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땐 중기청 과제, 한국전력과제 전 국가에서 최우수 프로젝트가로 또 1등 했습니다. 삼성, 뭐 서울대 다 제치고 프로젝트, 이 전력 최적화의 프로젝트를. 그 다음에 중기청 과제도 우수 과제로 통과하면서 업체에 납품하고 혁신 제품하고 NET 되고 CE 인증 받으면서 남동발전에, 중부발전에 납품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개업품 걸고 하는 이유는 저는 지금까지 이런 시공업체, 패널업체, 인버터 업체에 약 150차례 강연을 다녔습니다. 이유가 이겁니다. 무상으로 다녔습니다.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해주고 그네들과 상담을 해서 아는 지식을 내가 받으면은 우리나라의 태양광 시스템의 기술 수준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기술이 올라가면 세계적인 기술이 올라갑니다. 가뜩나 그 화석연료 고갈이니 그 다음에 오존층 파괴이기 때문에 후손한테 물려줄 지구의 오염도를 낮춰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노력하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또 노력해서 다른 사람을 또 기술을 전수한다면 금방 기술 전수를 느끼고 신재생 중에 탑이 되는 태양광으로 오존층 파괴부터 지구온난화를 최소화해서 아마 후손들한테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주지 않을까 하는 거창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늘 이렇게 열변을 토합니다. 뭐 도움이 안 됐다 하면은 죄송하고요. 도움이 됐다 하면 여러분도 현장에 가셔서 저 핵심 인자를 꼭 확인하겠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몰랐던 OM의 2~3배의 실력을 향상될 겁니다. 그거 아셨을 때 옆에 동료한테 꼭 가르쳐 주십시오. 김수영이는 또라이 같은 인간이 저런 말 하던데 해보면 맞더라. 니도 이거 배워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노력하고 우리도 노력해서 좀 더 살기 좋은 세상, 환경적으로, 에너지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어떤 거, 패널 인버터 접속반, 아니면은 신재생, 이 전력체제까 중에도 어떤 것도 질문해도 좋으니까 제가 질문 예비 답변을 300장 준비했어요. 지금부터 10분밖에 안 남았지만 어떤 것도 궁금한 거 아까처럼 답변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10분 받고 마칠게요. 설비하고 외부 내전압은 어떻게 방전하는 거예요? 자, 예? 자, 설명해 줄게요. 아, 접지 있습니다. 있는데. 자, 이런 겁니다. 가기주가에 막아요. 농담이고요. 서지 오면 패널이 있고 있잖아요. 그 다음 여기에 저 안에 어떤 회로가 있어요. 요 놈이 나가서 인버터로 가요. 근데 서지는 수천 암페어예요. 낙내는 수천 볼트예요. 그죠? 온도는 수천도 더 가요. 근데 이걸 막는 소자는 없어요, 지구상에. 그럼 어떡하냐? 요 안에 회로가 낙내 탔쳤다, 서지 탔쳤다, 강원도 갔다. 여기서 치든 낙내 탔쳤다, 서지 갔다, 강원도 가면은 클리핑을 해버립니다. 요 회로 안에서 탁 솟을 때 아까처럼 60볼트 이상 가면 더 이상 회로가 안 동작하게. 이걸 내가 받아버리면 다 터지는데 요 회로 안에서는 요 60볼트, 요 전압을 인식하는 회로에 전압만 인식해가 요때 되면 그 안에 회로를 다 꺼버립니다. 그러면은 여기 꺼버리니까 얘하고 분리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터진 길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낙내와도 낙내 쳤을 때 일정한 전압 때문에 딱 클리핑 회로를 집어넣습니다. 이걸 못 막아요. 너무 커서 소자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회로 올립니다. 여기. 그래서 그때 요거를 오프 시켜버립니다. 위험한 게 딱 왔다 그러면 요때 예를 들어서 100V 정도 될 때 얘를 오프 시키면 이 분리가 되죠. 그죠? 그러면 낙내는 패널에서 뭐 이렇게 연결돼야 가잖아요. 가지를 못하고 그냥 여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픈이죠. 오픈이니까 여기서 치다가 못 가는 거죠. 못 가니까 없는 거와 똑같은 거죠. 이해가 안 됐죠. 다시 한번 할게요. 방전을 하든가 뭘 하든가 해야 할 텐데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예? 50kg 이하는 삼종적지 105, 50kg 이상은 특삼종적지 35음 하잖아요. 다 여기서 맞고 나오는 니크는 얘들이 패널이 이래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다 치고 나서 들어오는 거는 마이너스에서 마지막에 이리로 빠집니다. 접지로. 아니면 말고. 아니고 진짜 이래요. 진짜 이래. 믿고. 아니면 시간 내서 한번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희 발전소 오면은 패널 편차 보이더라고 한전 사람도 1박 2일로 옵니다. 그러면 막대를 하나 줍니다. 그러면 요렇게 패널 있는 요렇게 가보라 이거. 싹 가보면 모니터링 실시간으로 나오면서 그 전력이 툭 떨어지게 쭉 떨어지게 나옵니다. 그렇게 데모를 해줘요. 그리고 자기 보고 아까처럼 바이패스 다이도 물었는데 한번 가려보라 해요. 그럼 바이패스 동작하고, 그리고 살짝 가려보라 해요. 그럼 바이패스 동작하고, 그런 거 다 데모해 줍니다. 1박 2일 나서 시연하고, 그 다음에 실험실 가서 실제로 요걸 한번 보호회로도 한번 보고. 그래서 지금 한전부터 해가지고 강공서 공공기관에서,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베트남인가? 그 회사부터 저희 회사 와가지고 데모를 했어요. 외국 데모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강공서 데모도 했고, 좀 다음에 또 5월달에 나이지리아가 또 옵니다. 저희도 해외하고도 다 정부 과제로해서 해외 컨소시엄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선택해준 그 사람들한테 와서 교육받고, 그리고 제가 6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모로코에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후진국에 기술 양성한다고 이 전력 최적화기에 ONM의 대표를 뽑혀가지고 거기 가서 지금 계급 푼 것도 영어로 합니다. 이게 효과는 있다고. 근데 모로코는 왜 그러냐면 모로코가 유럽하고 아시아가 있는데 지금 우루과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력이 모자라니까 모로코를 땡기고 있어요. 그래서 모로코가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패널을 많이 생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후진국이라 지금 전기를 어디 생산하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널 편차 보는 방법도 모르고 전기가 고장나면 고장났다고 끝인 거예요. 그래가서 우리나라 전문 인력들이 우리도 옛날 6.25 때 후진국 때 기술을 전수받았듯이 우리 또한 전문 인력들이 가가지고 지금 기술 전수를 하러 갑니다.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저렇게 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제는 손발이 바쁜 시대는 지났어요. 가만 앉아가지고 손가락만 바빠야 됩니다. 셧다운 시키고 보고 잘못됐다. 이런 시대로 갑니다. 벌써 표준화가 정부에서 얘기했잖아요. 에너지공단에서 진행되고 있고 3년 후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ONM 하는 사람이 이제 걸어다니는 세상은 없어요. 이런 시스템 빨리 도입해가지고 이 사람 시킬 겁니다. 야, ONM 해야 되는데 세상이 바뀌는데 왜 되냐? 이러는 게 있고, 솔라이즈는 어떻게 하고, 김충이라는 인간이 이 퍼스트 실고는 어떻게 하고 이러는데 이걸 쓰면 좋겠습니다. 원리는 뭐냐? 이런 일은 원리입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남들은 나이키에 경영하신데 내가 고무신 실으면 고무신 팔립니까? 안 팔려요. 기존에 하던 ONM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패널 보고 인버터 주고 잘 설치하면 되지. 그 요소는 기본이고 아까 제가 하는 그 이론들을 꼭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부단하게 노력해야 여러분도 발전하고 강의한 저도 발전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또 피드백 받아서 또 공부하고 그래서 같이 시너지 효과서 우리가 하는 태양광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술이 올라가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전기 박사 들이면서 5만 명, 10만 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으니 같이 협업해 가면서 토론해 가면서 그러면 금방 올라갑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은 빠져도 콩나물 자라듯이 한 명 하는 거하고 수만 명이 하는 건 차원이 다르죠. 그 수만 명의 베이스를 전기 박사가 가지고 있으니 같이 토론하고 또 새로운 교육을 해서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는 태양광의 ONM의 환상적인 OM의 정점을 차지하고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해 주세요. 제가 답답. 예. 오늘 좋은 기술 소개와 열강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저희도 이제 유리보조에 관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기술 개발이 아까 CLT입니까? 그게 22년 됐으면은 22년에 개발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 장비들요? 네. 국책에서 벌써 2019년에 다 개발하려고 한 거죠. 지금은 고도화 국내에서 그러면 최근에 대용량 발전소가 등록된 게 안자 스마트팜 KCH 190만 그런 대용량 발전소에 아직 납품을 못하고 있는 하고 있죠. 아까 한전에 남동발전하고
남용 발전은 그 아까 영흥 화력은 대용량 발전소가 아니고 예. 그거는 화력이 대용량이고 태양광은 조그마한 거고요. 아니, 저희도 메가와트 발전소에 납품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와트가 아니라 몇백 메가와트. 아,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 가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아까 그늘이 진다든지 음영이 진다든지 풀이 덮인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소규모 발전소. 네. 그다음에 태양광 초창기에 건설이 좀 잘못된 것들.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든 여건을 다 갖춰서 설계를 하고 그런 데에 들어가는 기술이 이제 돼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태양광 관련하신 분이 와서 부탁 말씀 저는 드린 겁니다. 이 태양광 효율을 정상화로 해서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몇십 기가가 그 건설이 된다 하더라도 1, 2% 효율을 무시하고 합니다. 그럼 맞습니다. 몇십 기가의 1, 2% 효율이면은 엄청나죠. 근데 태양광은 건설에서 놔두면은 자동으로 발전이 된다. 그리고 이제 EPC사들도 고장량만 미트시켜 놓으면은 우리나라의 아주 보수적인 일사량, 그다음에 전력 총 설계량하고 그것만 미트시켜주면은 뭐 효율이 떨어지고 있든 말든 그 이상만 유지되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예, 예. 이런 것들이 관심이 이제 태양광을 관리하는 시스템적 그 관리로 관심들이 바뀌어야 예. 이런 기술도 서로 적용을 하고 하지. 지금은 우선은 이제 건설 원가 절감에 몰두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게 문제지. 그게 문제예요.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하시면서는 그런 마인드부터 태양광에 대한 그 효율 정상화 그런 마인드부터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아유, 근데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있잖아요. 미래를 보면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하고 같이 가방 들고 돌아다니죠. 또 질문 있는 사람? 자, 저 X 사인 보냈는데 마지막 한 번 질문 있는 사람? 자, 그러면은 없는 걸로 하고 마치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